안녕하십니까. 국가 안보와 전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달라도 너무 달랐던 80세 할머니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이 최신 호위함으로 재탄생해서 해군 전투함으로 공식 편입됐습니다. 다시 태어난 해군 함정 천안함 꼭대기에는 참전 장병들이 숨진 전우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취역기를 직접 개양했습니다. 취역기를 개양한 장병들은 취역기 개양은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들이 함께 올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은 과거의 이름을 물려받았지만은 그 규모와 성능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1000톤급 초계함에서 2800톤급 호위함으로 체급이 올랐고 해상작전 헬기 한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춰 은밀한 기동과 고속 기동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잠수함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예인선 배열 음향 탐지기를 장착해서 적 함수함 탐지 능력이 향상됐고 장거리 대잠 공격 무기인 홍상어를 탑재해서 대잠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게 좋아졌습니다. 최신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에는 46용사의 애국 충정이 새겨진 316 기관총이 2종 탑재됐습니다. 천안함이 폭짐되던 날짜를 딴 이 기관총은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이신 80살 윤청자 할머니가 해군에 기증한 것입니다. 윤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가족의 비극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족보상금 1억 원과 성금 등 1억 898만 원으로 새로 취역하는 해군함에 아들의 충정을 담아 기관총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18정의 기관총이 초계함 9척에 배치됐는데 최근에 퇴역한 초계함의 기관총을 천안함에 옮겨서 달았습니다. 군은 천안함 기관총을 민평기 기관총으로 이름 붙이려 했지만은 유청자 할머니는 죽은 46용사 모두를 기려야 한다 해서 316 기관총으로 이름을 붙였답니다. 새 천안함 취역식에서 윤 할머니는 아들아, 네가 죽어서도 서해를 지키는구나 하고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말해 장례를 수련하게 했습니다. 윤 할머니에게 지나온 13년은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싸늘한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다 실진하기도 했고 아들의 묘비를 외투로 덮으며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에 피멍이 들었지만 침략자를 응징하는 데 써달라며 정부가 준 보상금 전액을 국방헌금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다가가 이게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통령 문재인은 멈칫하다가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 할머니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느니 좌초에 걸렸다느니 하는 식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조차 북한의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의 확실한 태도를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벼랑간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다는 답변이 남의 소리를 전하듯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함으로써 50점짜리 답변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무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서해 수호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해에서 일어난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들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연평해전 등 북한의 이딴 서해 도발로 희생된 장병을 기리는 날인데 불미스러운 우발적 충돌이라니 말이 되느냐? 그따위 사고방식으로 국방장관 자격이 있느냐? 하는 질책을 했습니다. 서해의 날은 박근혜 대통령 때인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해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마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를 갖고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고 추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한 서해 수호의 날인 2018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행사에는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참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0년 행사에 처음 참석했다가 윤 총자 할머니의 기습 질문을 받고 당황한 기색까지 보여서 우습게 됐던 겁니다. 2018년 9월 19일 대통령 문재인은 국방부 장관까지 데리고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 군사부문 합의문까지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휴전선 일대와 NLL 남쪽 일부 해역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국방안보태세의 빗장을 풀겠다고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안보 국방 태세가 더 느슨해졌고 따라서 국민들의 안보 국방 의식까지 급속도로 해이해져 갔던 겁니다. 그 뒤 저들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이틀 사흘 거리로 시험 발사 도발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남북 연락사무소 빌딩을 폭파해도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을 뿐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서해안 NLL 부근 해역에서 한국 공무원을 납치 살해한 뒤 불살라버리는 처참한 만행을 저질렀어도 오히려 저놈들을 감싸주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책임자들이 별짓들을 다 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까? 저놈들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70여 발의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대통령은 물론 군 당국까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미상의 발사체를 또 쏘았다는 발표만 하는 병신 집단처럼 만들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우리 국방안보 분위기는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에게 자 문재인은 네가 알아서 데리고 놀든지 화나면 패대기를 쳐버리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오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함부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 국민적 분노가 극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중병이 든 것처럼 무기력한 국방안보 분위기에서 전선에서 아들을 잃은 80세 할머니의 장병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국가 안보, 국방을 위하여 남은 생을 바치겠다는 결기가 느껴져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까지 지내다는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